녹화를 시작합니다. 라이브 하시는 녹화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지금 아무나 가게 있는 모든 불안한 사람들이 오늘 수행이에요, 설마? 오늘 수행 아니고 언제일까요? 다음 주 목요일쯤에 아니면 그 다음 주 수요일쯤에 진도 다 나가고 이걸로 얻는 게 이거 게임은 안 돼. 자, 자리 앉아라. 자, 교과서 일단 교과서 169페이지 잠깐 펴보시고 자, 교과서 169페이지 별표 치시고 자, 오늘 Today's Learning Objectives가 뭐냐면 이 산화수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그 산화 환원을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화수를 도입을 하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뭐 전자를 잃고 얻은 것에 따른 산화 환원의 정의를 정확하게 들어맞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 169페이지 별표 꼭 치셔야 돼요. 169페이지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 있죠? 있다 그래. 그 규칙이 앞으로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규칙을 모르면 그 앞으로의 수업 내용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가장 기본인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산화수 증감을 가지고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화합물에서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이 가장 우선적으로 넘버원 산화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알카리 금속 외워야 돼. 리나카 루세프의 산화수는 플러스 1로 정했어요. 플러스 1로. 지금 여기 박스에 있는 것들이 넘버원 가장 우선으로 그 지정해야 할 산화수죠. 그래서 이족 원소들 베마, 카스, 바라의 산화수는 플러스 2로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A족의 17쪽의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로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음성도가 상대적으로 크면 전자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1족과 2족 원소들은 전자를 전기음성도도 작을 뿐만 아니라 전자를 잃기 쉽죠. 그래서 1족 원소들의 산화수는 플러스 1로 2족 원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로 그 다음에 17쪽인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정한다라고 하는 규칙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의 산화 환원
환원을 정의 내릴 수가 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규칙을 알아야만이 그 규칙대로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전자를 잃고 얻는 것에 따른 산화환원의 정의, 또 수소를 잃고 얻는 것에 따른 산화환원의 정의, 또 산소를 잃고 얻는 것에 따른 산화환원의 정의에 정확하게 들어가질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넘버 원, 가장 우선적으로 지존 원자의 절대 산화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A가 있을 수 없는 산화수. 1족 원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로, 2족 원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로, 할로겐족인 플루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로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1순위입니다. 얘네들이 1순위야. 1순위. 알겠지? 예, 1순위다.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를 가르쳐 줄게. 2순위는 누가 2순위냐? 2순위는 수소입니다. 수소. 넘버 2.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로 정해요. 플러스 1로.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러면 플러스 1이 안 되죠. 예를 들면 1족 원소가 붙어 있어. NaH. 자, 여기서 가장 우선순위 나트륨이 먼저 있잖아. 1족 원소잖아. 얘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야. 합쳐서 0이 나와야 되거든. 중성 분자인 경우는. 그래서 H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합쳐서 중성 화합물인 경우는 합쳐서 산화수 합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 NaH에서 H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왜? 나트륨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H의 산화수는 대부분 1로 플러스 1로 하는데 옆에 1순위가 붙어 있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한다. 그죠? 또 이런 경우는 또 보시면 CaH2가 있어요. 이런 경우 마찬가지죠. 칼슘과 수소주 누가 더 우선순위를 갖는 산화수냐? 얘죠. 여기 2족이잖아. 2족 산화수는 플러스 2족. 합쳐서 0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H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2가 있으니까 곱하기 2. 더하면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서 0 나오지. 그래서 이 경우도 H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죠. CaH2에서. 자, 그 다음에 넘버 3. 넘버 3는 이제 수소 다음에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마이너스 2로 정해요. 마이너스 2로. 자, 그런데 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OF2. OF2에서 누가 더 1순위냐? 얘가 1순위잖아. F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2가 있으니까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죠. 합쳐서 0이 나와야 되니까 A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나와야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0 나오죠. 그래서 이때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지. O의 산화수는 대부분 마이너스 2인데 우선순위 F에 붙어 있으면 더 우선순위가 붙어 있으면 플러스 2가 된다. 알겠죠?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F2에서도 마찬가지죠. OF2에서도 이렇게 자 OF2 누가 더 우선 O2F2네요. O2F2 누가 더 O하고 F 중에 누가 더 우선순위냐? 아까 1순위 F야. A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두 개 있으니까 2를 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2죠. 합쳐서 0이 나와야 되죠. 이때 O2에서 O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 돼야 되지. 왜냐하면 여기 곱하기 2니까 얘가 플러스 2 나오고 합쳐서 0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플러스 2죠. 그럼 0 나오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때 O2에서 O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자, 넘버 1, 넘버 3까지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중성 분자에서의 각 원자의 산화수 합은 0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SO2가 있어요. SO2. 중성 분자죠. 자, SO2에서 누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죠? O죠. O가 3순위잖아요. O의 4촌은 얘죠. O의 4촌. 만약 O가 없으면 O의 4촌을 가지고 하면 돼요.
같은 조건수. 5가 우선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2죠. 그죠?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죠. 합쳐서 0이 되어가니까 S의 산화수 얼마 나와야 되지? 네, 플러스 4가 나와야 되지. 이런 식으로 S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다원자 이온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 자, 뭐냐? 이런 거죠. SO4 이가 음연이죠. 자, 일단 다원자 이온이니까 얘네들의 산화수 합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5가 우선순위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2야. 근데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럼 S의 산화수가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플러스 6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S의 산화수는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산화수를 정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산화 환원을 이제 다시 정의 내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과서 문제, 요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과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지, 요거 하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산화하는 반응식. 잘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산화하는 반응식을 이제 어떻게 완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때, 다음 주어진 산화하는 반응식을 산화수 증감을 이용해서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성해봐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거. 자, Fe2O3가 있어요. 플러스. 그 다음에 CO가 있어요. 지금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됐는데 지금 적어보는 거예요. Fe. 그 다음에 CO2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음 주어진 화학 반응식의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성해봐라. 그럼 완성이 됐는지 완성이 안 됐는지를 나중에 확인하는 방법은 좌우변의 원자의 개수가 같은지만 보면 돼. 일단은. 자, Fe하고 O 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있지? 그렇지. 5의 산화수는 얼마? 마이너스 2. 3 있죠? 3. 합치면 얼마지? 6. 합쳐서 0이 나와야 되니까 Fe2에서 F의 산화수가 얼마 나와야 되지? 그렇지. 플러스 3이 돼야 돼. 여기 2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에다 마이너스 6 더하니까 얼마? 0. 그래서 A의 산화수. 그래서 이제 일단 지워볼게요. Fe2에서 Fe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다. 라고 얼른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C하고 O 중에서 누가 우선순위가 있지? 그렇지. 산소야. O의 산화수는 얼마로 정했지? 마이너스 2. 합쳐서 0이 나와야 되니까 A의 산화수는 얼마? 플러스 2가 돼요. 잘했어요.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얼마로 했지? 0. 잘했습니다. CO2 중에서 CO 중에 누가 우선순위지? O가 있습니다. O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야. 근데 여기 두 개 있죠?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야. 합쳐서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C의 산화수는 얼마? 그래서 플러스 4가 나와. 그죠? 이렇게 이제 산화수의 어떤 그 변화를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자, Fe를 봅시다. Fe는 플러스 3에서 0으로 감소했네. 3 감소했죠. 3 감소. 산화수가 감소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환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C를 볼까요? C는 플러스 2에서 뭘로 변했지? 플러스 4로. 산화수 증가했죠. 얼마 증가했지? 그래, 2 증가했어요. 증가하면 뭐라고 그러죠? 산화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 증가된 산화수하고 감소된 산화수는 항상 같아야 되죠. 산화하는 반응식의 규칙성이에요. 그러면 얘가 3 감소하고 이거 2 증가했잖아. 안 맞아. 그러면 3과 2의 최소 공배수 얼마? 6. 그렇지. 프라 마이너스 6이 되기 위해
좌우변에 요게 중요해. 좌우변에 이렇게 나눠요. 좌우변에 3감소했으니까 6감소 하려면 FE가 몇 개 있어야 되냐? FE 원자가 몇 개 있어야 돼? 그렇지, 2개가 필요해. 좌우변에. 그럼 2 증가했으니까 6 증가하려면 탄소 원자가 몇 개 필요하지? 그렇습니다. 3개 필요해요. 그래서 탄소 원자 쪽에 3을 곱해. 3. FE 원자 쪽에 몇 개? 2. 근데 여기는 이미 이 2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2개가 없어. 2를 곱해주면. 이렇게 하면 끝이지. 이게 이제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성한 거지. 증가된 산화수, 감소된 산화수가 같아.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이게 완성됐는지 안 완성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자, 좌변에 FE가 몇 개 있어? 여기도 2개. 맞죠? 좌변에 산소 원자가 몇 개 있나 봐라. 6개. 3, 2, 6, 6개 맞잖아. 그러면 끝. 끝났어. 그죠? 요게 중요해, 요게. 요 말이 중요해. 요 말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런 중성 분자인 경우는 좌우변의 원자의 개수가 같음을 보면 돼요. 같음을 보면 끝이야.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개수의 비를 봐야 돼. 개수의 비. 그죠? 개수의 비가 의미하는 거. 자, 얘는 환원됐으니까 환원된 거를 뭐라 그러냐? 산화제라고 해. 그죠? 얘가 산화됐네? 산화됐으면 얘를 뭐라 그러냐? 얘를 환원제라고 해. 환원제. 시효는 환원제. 그래서 좌우변의 원자의 개수가 맞으면 이제 산화하는 반응식이 완성됐다고 얘기하고, 개수의 비는 이거야. 개수의 비는 얘가 1몰 반응하고 얘가 3몰 반응하면 얘가 2몰 나오고 얘가 3몰 나온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똑같아. 얘 2몰을 완전히 반응시키기 위해서 시효는 몇 몰이 필요하지? 요 1몰을 완전히 반응시키기 위해서 시효가 3몰 필요하지? 요거 2몰을 완전히 반응시키면 시효는 몇 몰 필요하지? 그렇지, 6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건 중성 분자에서의 산화수 증감을 이용해서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성한 거야. 이거는. 그러면 이제 중성 분자가 아닌 이런 문제도 있어. 내가 이제 해줄게. 이제 요거는 이제 요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게 중요해요. 자, 중성 분자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제 좌변의 전하량의 총합과 우변의 전하량의 총합이 서로 같은가를 보면 돼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하나 이제 가져와 봤어요. 자, 이제 잘 안 보일 텐데, 요거는 이제 가져와 볼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MnO4-에다가 플러스 Fe2가 양이온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성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개수를 맞춰봐라,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Mn이가 양이온 플러스 그 다음에 Fe3가 양이온 H2O. 자, 개수는 지금 안 썼어요. 그죠? 자, 이제 산화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NN5 중에 누가 더 우선순위지? 그래, 얘가 마이너스 2죠. 근데 곱하기 4. 마이너스 8이지. 그럼 얘가 얼마 나와야지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렇습니다. 얘는 플러스 7이죠, 이제. MN의 산화수, MNO에서 MN의 산화수. F2가 양이온에서 F2의 산화수는 얼마? 플러스 2입니다. 자, H 플러스 1가 양이온에서 H의 산화수 얼마? 플러스 2입니다. MN2가 양이온에서 MN의 산화수 얼마? 플러스 2고요. Fe3가 양이온에서 Fe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고,
H하고 O 중에 누가 우선이지? 에? 수소입니까? 얘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인데 곱하기 2가 있죠. 합쳐서 0이 날라면 5가 마이너스 5가 나지. 2가 나와야 되지, 그죠? 그래서 0 나오죠. 자, 이제 산화수 그 변화를 살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N은 이렇게 됐네. 몇 감소했죠? 그렇습니다. 5 감소했어요. 감소는 뭐라 그러지? 환원. 환원되는 얘를 뭐라 그러죠? 그렇지, 산화제라 그러지. 그죠? 그 다음에 변화된 거, 철이네요, 철. 철은 얼마 증가했죠? 1 증가했어요. 1 증가하면 뭐라 그러죠? 산화라 그러죠. 산화되는 걸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환원제입니다. 환원제. 그렇죠? 자, 그러면 5 감소 1 증가. 그러면 자, 프라마이너스 5가 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5가 되기 위해서 좌우변에 자, NN 원자는 몇 개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NN 원자 1개. 그 다음에 철 원자 몇 개? 그렇습니다. 철 원자는 5개가 필요해. 그 철 원자 쪽에 5를 붙여줘. 5개가 필요해. NN은 1개 필요해. 1개. 그지? 이렇게 하면 이제 증가된 산화수, 감소된 산화수가 이제 각게 맞췄다고 봐요. 그런데 좌우변의 원자의 개수가 안 맞아. 그쵸? 산소가 여기는 4개 있어요. 여기 하나도 없지? 여기 1개 있네. 여기다 얼마 해야 되지? 4배. 그러면 수소가 몇 개 됐지? 그럼 여기 8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끝났다고 보면 돼. 자, 끝났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중성 원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총 전하량이 같은 걸 봐야 돼. 반응물의 총 전하량이 얼마냐면 얘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죠. 얘의 총 전하량은 얼마니? 플러스 10이에요. 얘의 총 전하량 얼마니? 플러스 8이에요. 그럼 합치면 얼마지? 플러스 17입니다. 좌변의 총 전하량 플러스 17이야. 우변의 총 전하량도 이거 얼마죠? 이게? 플러스 2야. 이렇게 얼마지? 플러스 15예요. 합쳐서 얼마야? 네, 플러스 17.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산화하는 방식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수비. 자, MnO4 1몰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환원제 Fe2가 양이온이 몇 몰 필요하지? 5몰 필요하죠. 5몰 필요하죠. 개수비는 몰수기다. 발음적으로 상상되는 물질은 몰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좀 어려운 거 한번 더 해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 자, 요거 이제 앞반에서 숙제 냈어요. 요거 집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이거요. 요거 A, B, C, D, E, F 요거 한번 요거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숙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A, B, C, D, E, F 한번 구해보라고. 적어가지고 집에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하나. 이제 여기 이제 이 경우는 그 이온들, 그 전자를 그 다원자 이온, 물론 이제 여기 뭐 H2 중성 분자도 있지만 대부분 이온들의 변화를 가지고 산화수 증감을 이용해서 산화하는 방식을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적었지? A, B, C, D. 자, 그러면 교과서의 문제 중에서 이제 이온이 아닌 경우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풀어줄게요. 요겁니다. 요거. 확인 8번에 2번을 한번 봐요. 확인 8번에 2번 교과서. 다음 산화하는 방식을 완성해봐라. 완성하려면 좌우변의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 돼. 좌우변에. 그죠?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볼래요? 자, 여기 이제 2번이죠. 자, CU.
자, 상태는 생략할게요. CU에다가 HNO3가 있습니다.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을 알고 있어야만이 풀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나눠서 쓸게요. 요거는 CU2가 양이온하고 2배 NO3 음이온이 이렇게 결합한 거를 CuNO3-2H라고 적은 거예요. 그다음 NO 좀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나눠서 써줄게요. 자, H2 그죠? 자, 여기 이제 개수가 안 나왔는데 개수를 이제 맞춰줘야 돼. 자, 어떻게 계산하죠? 요 호돈소 물질 요 CU의 산화수 얼마죠? 0입니다. 0으로 써주시고. 자, HNO3에서 가장 1순위가 뭐지? HNO3 중에서 수소입니다. A의 산화수 얼마? 플러스 1. 그 다음 2순위죠. 여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죠. 근데 3이 있죠? 그게 마이너스 6이죠. 합쳐서 0 나와야 돼. 그럼 요 N의 산화수는 얼마야 되지? 그래서 플러스 5입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적어줄 줄 알아야 돼. CU2 이가 아니고 CU의 산화수 얼마지? 플러스입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O의 산화수는 얼마죠?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곱하죠. 그럼 마이너스 6이죠. 그죠? 그럼 N, 계속 보지 말고 N, 그럼 N의 산화수가 얼마야 돼? 플러스 5가 나와야 되죠. 이건 안 변했고요. 자, N과 O 중에 누가 우선순위 있죠? O죠. A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합쳐서 여기 나오니까 N의 산화수 얼마? 플러스 2가 됩니다. H와 O 중에 누가 1순위죠? H입니다. H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인데 곱하기 2를 하고 합쳐서 여기 나오니까 O의 산화수는 얼마? 잘했어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지. 자, 이제 산화수 변화를 봅시다. 산화수를 변화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변했네요. 산화수 증가했죠? 2 증가했어요. 2 증가. 2 증가했으면 뭐라 그러죠? 산화라 그러죠. 2 증가했으면 산화라 그래요. 2 증가했으면 산화. 그 다음에 O는 그대로 있고요. N을 봅시다. N. 이 N이 이렇게 변했네. N은 얼마 감소? 3 감소야. 마이너스 3 감소가 아니라. 감소하면 뭐라 그러지? 환원. 자, 환원 됐으니까 요 통째로 요거를 산화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 산화됐으니까 요걸 통째로 환원제라고 합니다. 환원제, 산화제 할 때는 개수는 필요 없어요. 개수. 자, 그러면 증가된 산화수, 감소된 산화수 같아야 되지. 근데 달라요. 2 증가하고 3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기 위해 요게 중요하다고 했죠? 6이 되기 위해 좌우변에 구리는 몇 개? 구리 원자는? 그렇습니다. 구리 원자는 3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질소 원자는 몇 개 필요하지? 2개가 필요합니다. 좌우변에. 질소 원자 2개 필요하니까 여기 3개 필요하니까 3 쓰고 2 쓰고 여기 NO3 여기 2 써주면 되겠다. 그죠? 변화된 쪽으로만. 그죠? 변화된 쪽을 봐야 돼. 여기 2개가 변화된 거잖아. 그지? 여기 변화된 거고. 그래서 이쪽에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3배에 저쪽에서 3배에 CU 가로닫 열고 NO3 2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냐? 됐지? 플러스 2NO.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려워 이제. 이게 다 끝났냐? 안 끝났어. 왜 안 끝났냐면 원자가 개수가 안 맞아. 원자의 좌우변에 구리는 맞죠. 그냥 산소 원자가 안 맞고 수소 원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죠? 여기에다가 8을 하면 돼. 8. 8하면 산소 원자 몇 개니? 24개지.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6, 3, 18, 20 여기 4 하면 돼요. 그럼 24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 수소가 몇 개 나오니?
8개. 여기 8. 됐잖아요. 그러면 끝이지. 이렇게 해서 맞춰준 게 이것이 이제 맞춰진 거야. 이렇게 3, 8, 3, 2, 4 이렇게 해서 최우변 가장 이제 그 증가된 산화수와 그 감소된 산화수가 같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양변의 H와 O의 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춰 산화하는 것이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 8번이다. 그죠? 이렇게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 같은 물질의 개수를 맞춘다. 그 후에 반응 전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같다로 개수를 맞춰 산화하는 방식이 완성한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 그 확인 8번, 2번이 좀 어려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전자를 잃는 반응, 산화라고 그러죠? 전자를 잃으면 산화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전자를 얻는 반응, 환원이죠. 전자를 얻으면 산화수가 감소하죠. 그죠? 왜냐면, 이런 거 보실래요? 전자를 잃는다. 전자를 잃으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ZN이라고 하는 놈이 전자 2개를 잃었어요. 그럼 뭐가 되지? ZN이니까 양이온이 되잖아요. 그럼 A의 산화수는 얼마지? 최고잖아. ZN이니까 양이온에서 ZN의 산화수는 얼마지? 플러스야.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산화수 증가하면 산화지 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에 의해서 그 산화하는 반응을 정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정의했던 뭐 산소를 잃고 얻고 수소를 잃고 얻고 그다음에 전자를 잃고 얻고와 얻은 것에 관한 정의에 딱 들어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 1순위, 그다음에 H가 2순위, 그다음에 3순위는 O. 그리고 그러한 산화수 증감에 따른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가된 산화수와 감소된 산화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춘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원자수를 맞춰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좌우변에 반응물의 총 전하량과 생성물의 총 전하량이 플러스 7, 플러스 7로 같은가 이런 걸 확인하면 산화하는 반응식이 완성됐는지 완성이 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화제, 환원제. 환원제는 그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죠. 산화제는 자신은 그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환원되는 물질을 산화제, 산화되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산화 환원 반응식의 완성에 따른 점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완성하는 방법. 먼저 그 이온이 아닌 경우, 중성 분자인 경우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해주고, 이온인 경우는 반응물의 총 전하량과 생성물의 총 전하량이 같으면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그 정리를 해 봤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공유를 좀 할게요. 다른 거. 문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마지막 내용. 어떤 물질이 잃거나 얻은 열량을 구하는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잃거나 얻은 열량을 구하는 공식, 그거는 CMT로 해. CM 델타 T.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잃거나 얻은 열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어떤 공식이 있느냐? 일단 비열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연용량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교과서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정리를 해 줄게요.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거죠. 친구들. 자, 우리가
물에다가 염화칼슘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염화칼슘이 용해되면서 열이 방출합니다. 그러면 염화칼슘이 용해될 때 방출되는 열량은 용액이 흡수한 열량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비커가 있어요. 이 비커 잘 보세요. 비커가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물 100g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염화칼슘 CaCl2 솔리드 10g을 쳐 넣었어요. 에? 쳐 넣었어요. 쳐 넣으면 총 용액의 질량은 얼마니? 110g이죠. 그러면 자 이거죠. CaCl2 솔리드 10g이 용해될 때 방출되는 열량이 있겠죠. 방출되는 열량이 있어요. 방출되는 열량 Q1이라고 합시다. Q1은 뭐와 같으냐? 용액이 흡수한 열량과 똑같아요. 이걸 Q2라고 합시다. Q2. 그러면 자 여기 Q2는 어떻게 구하냐? 요게 중요해. 공식을 알아야 돼. Q2 용액이 흡수한 열량 Q2는 용액의 비열 곱하기 용액의 질량 곱하기 용액의 온도 변화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용액의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C액으로서 곱하기 용액의 질량은 M액으로서 곱하기 용액의 온도 변화 델타 T액으로 쓰시면 돼요. 그게 주어져. 용액의 비열, 용액의 질량 다 주어 용액의 온도 변화도 이제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이 흡수하고 어떤 물질이 잃거나 얻은 열량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자, 공식. 어떤 물질이 잃거나 얻은 열량이 있을 거야. 열량 Q를 구해보자. Q. 어떤 물질이 잃거나 얻은 열량 Q. 예를 들면 뜨거운 금속을 물에 넣었단 말이야. 그럼 금속이 잃은 열량과 물이 얻은 열량은 똑같겠죠? 뜨거운 금속을 물에 넣었어. 그럼 금속이 잃은 열량과 물이 얻은 열량은 똑같아요. 그럴 때 이 열량 Q는 어떻게 구하냐? Q는 항상 이렇게 구해요. Q는 C, 그 물질의 비열, M 곱하기 델타 T로 계산한다. 이때 델타 T는 뭐지? 온도 변화다. 온도 변화. 온도 변화. 그래서 10g이 용액할 때 방출한 열량이 있어요. 그러면 용액의 비율은 이제 주어지겠죠. 그럼 용액의 질량은 지금 얼마지? 그렇지. 110g 곱하기 온도 변화 있겠지? 용액의 질량은 왜냐하면 물 100g에 요거를 집어넣었으니까 합치면 110g이 되지. 그래서 CaCl2 10g에 용해될 때 방출 열량 Q1은 용액의 흡수한 열량과 같은데 그 용액의 흡수한 열량은 용액의 비열에다가 용액의 질량에다가 용액의 온도 변화를 곱해서 우리 계산하고 10으로 쓰면 액이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자료에서 거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요걸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염화칼슘이 용해될 때 방출한 열이 모두 용액에 흡수되었다고 가정하고 방출한 열량을 구해보자. 단 용액의 비율은 4.2줄/g 도시라고 가정한다. 그랬을 때 용액이 흡수한 열량은 용액의 비열에다가 용액의 질량에다가 용액의 온도 변화 7.5도씨를 곱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야. 몇 페이지 있냐 거기 교과서.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똥간식 이게 몰라. 똥간식 이게. 이건 안 나온다.
어디 있지? 아, 나왔네. 어쨌든 봐봐. 그러면 자료 해석이 안 나왔나 보자. 요 문제가 나왔나 그러면? Just a moment, please. 요거 나왔네요. 그죠? 확인 10번. 확인 10번 있나요? 자, 25도씨 0.1몰 소나트륨 수용액과 100g, 100g에 100g을 넣었어요. 100g 합치면 얼마지? 200g입니다. 혼합용의 온도가 32도씨가 됐다. 25도씨에서 32도씨가 됐다며? 그럼 온도변은 얼마지? 7도씨죠? 그죠? 그러면 이 반에서 방출한 열량을 계산해보자.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 자, 중화반응 시 방출한 열량 Q죠. 그죠? 중화반응 시 방출한 열량 Q는 뭐하고 똑같아요? 용액이 얻은 열량과 똑같겠지. 근데 용액의 비율이 주어졌네. 이렇게. 여기 주어졌지. 그 다음에 용액의 비율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4줄 per 그램 도시라고 주어져 있고요. 용액의 질량은 아까 100g 합쳐서 얼마지? 200g이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용액의 온도 변화는 얼마지? 7도씨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방법 알겠죠? 중요한 거 이거죠. 중화반응 시 방출할 열량 Q는 결국 용액이 얻은 열량과 같다. 그때 용액이 얻은 열량은 용액의 비열, 용액의 질량, 용액의 온도 변화와 똑같다. 그래서 CM 델타 T로 구한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